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한 주간 시작하는 날인데 힘차게 시작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TV님 다이 쌀쌀한 서울 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확실히 윤어게인 세력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김재원 방송 보니 김재원은 조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패널들이 그 김재원에 대해서 헷갈린다. 그리고 약간 좀 김재원 좀 비아냥거리는 저는 뭐 핵심이 윤호개인이 줄었다기보다는 김재원이 그 경북도지사 되려고 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북도지사 되면은 이제 또 다시 돌아가겠죠. 정말 될까요? 경북도지사가? 예, 육천생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이러다 김재원 통을 또 받아줘야 하나요? 여러분 김재원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는 척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김재원이 한동훈 당대표 때도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김재원하고 전민전하고 그렇게 둘이서 연락에 한동훈을 갖다 까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역시 또 이제 장동혁 대표 시절에 김재원이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40이 넘으면 바꾸기 힘들다. 그냥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이거 뭐야 썸네일 먼저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통령 방송 26년 3월 9일 방송 한동훈 부산 초대박 국힘의총서 윤리위원장 사퇴 한동훈 징계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소속이 낫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당선이 되려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힘 후보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국힘의총 이게 제가 방송 바로 키기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의총을 갖다가 뭐 3시부터 했다고 합니다. 열띤 토론이 있으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발표를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장동혁은 그냥 입 콕 다물고 침묵하고 있고 거기서 뭐 절윤한다, 뭐 윤석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등등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저는 일종의 그냥 멍멍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징계 철회. 징계한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뭐 1년이 됐습니까? 6개월이 됐습니까? 근데 이거 아닌가벼? 징계 철회. 근데 징계 철회를 갖다가 왜 징계 철회를 갖다 해달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국힘은 그 두 세력의
지금 합해져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철밥통 세력. 그 적폐적인 세력이 송원석을 비롯해갖고 손흥석은 권성동의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면은 권성동, 권영세, 뭐 그런 뭐 이철규, 뭐 이런 그 전통적인 철밥통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나경원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다 들어가 있죠. 뭐 김무성 등등등, 김무성 계열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 갖고 뭐가 접목이 됐다? 극우들이 접목이 됐다. 그 극우들 대부분 또 2단에서 또 들어왔다. 뭐 신천지, 통일교,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교회 뭐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갖고 그게 이제 접목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징계 철회를 갖다가 해달라는 건 뭐냐? 이거는 어느 쪽 얘기겠어요? 요거는 철밥통 세력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뭐 질게 명백하기 때문에 철밥통 세력은 뭐예요? 어쨌든 자기네들 철밥통 지켜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윤리위원장 사퇴, 한동훈 징계 철회. 한동훈이 예뻐서 징계 철회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지금 제가 썸네일에 올린 대로 구름대처럼 모인 이 광경을 갖다가 쓸 거 아니에요. 뭐 언론을 통해서나 기타 등등 소식을 다 뭐 수만 명이 모여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열광하는 뭐 학생도 그렇고 뭐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뭐 제가 이거 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이렇다라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보여드린 걸 잠깐 궁금하시면 보세요. 어제도 한 1시간,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젊은 학생들 와갖고 뭐 안기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여기 있잖아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땡땡이 쳤어요. 저는 한동훈이 너무 좋아요. 예,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 뭐 아줌마 아저씨들 뭐 할 거 없이 정말 난리가 이 항공사진 보세요. 완전 이거 미어 터지는 항공사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항공사진 찍으면 이제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장동혁처럼 그냥 가까이 찍어갖고 마치 많이 꽉 찬 것처럼 이렇게 찍으면은 조작이 가능해도 이렇게 공중에서 찍어버리면 이 조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 정말 대단한 한동훈의 열기다. 오죽했으면 뉴시스에서도 헤드라인을 갖다가 구름 인파 속 한동훈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겠습니까? 정말 구름 인파가 뭐였다. 이렇게 제가 어제 궁금하시면 어제 이렇다라 방송, 저녁 8시 한 이렇다라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보경님, 대한민국 희망이 한동훈 대표님. 정말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다른 정치인한테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국힘 얘기를 갖다가 좀 이어서 하자면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징계 철회를 하는 이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시죠? 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을 갖다가 잘라내고 내쫓을 때도 가만히 있던 의원들이 갑자기 오늘 의총을 갖다가 뭐 오후 3시에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오히려 오세훈 얘기는 안 하고요. 오세훈이 등록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등록 오세훈은 뭐라고 그랬냐면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의총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얘기는 없어. 오세훈 얘기는 없고 한동훈 얘기만 있어. 오세훈 열받았을 것 같아. 예. 오늘 또 카메라가 왜 이렇게 그런 오세훈 열받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속보로 이게 지금 뭐 한 저녁 6시, 7시에 속보로 막 전해진 얘기예요, 급하게. 자, 속보로 이제 막 뜨기 시작했는데 국힘의총서 윤리위원장 사퇴해라. 그리고 한동훈 징계 철회해라. 라고 국회의원들이 그 결의문을 낸 거예요. 그 결의문을 갖다가 누가 읽었느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속보로
배현진,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완전히 무릎 꿇리겠다는 거지. 배현진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무릎 꿇려야겠다. 또 단독 기사도 있어요. 채널A 단독 기사가 국힘 당내 봉합 지선체제 전환 결의문을 작성했다. 결의문 내용엔 윤석열 정치 복귀 주장 반대한다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절윤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뭐 이런 거, 당 노선, 국민의힘 생존 위협의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힘 자체가 생존을 못한다. 그러니까 계엄, 절윤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계엄은 사과, 그 다음에 절윤은 우리는 명백하게 윤석열 잘라낸다. 라고 절윤 선언, 당내 인사인 사람과 보조 맞추는 건 유의하길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 좀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갑자기 급하게 지금 3달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의총을 열어갖고 그것도 당대표의 뜻과는 정반대. 당대표는 지금 뭐예요? 절윤이 아니라 우리는 윤어게인하고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막 모여갖고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아무 의사표시를 안 했어요. 한동훈을 잘랄 때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뭐 배현진 1년 다음권 정지 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그냥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눈치 보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이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결단을 한 거야. 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건 뭐예요? 의총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동의했으니까 결의문이 채택된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과반은 넘어야 결의문이 채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107명 중에 과반을 넘겨갖고 결의문 채택을 해서 송원석 내백을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낭독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갑자기 국힘이 태도를 갖다가 180도 바꿔갖고 결의문이란 형식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윤리위원장을 잘라라. 이게 무슨 얘기죠? 장동혁 잘라라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장동혁이 세워갖고 그 윤리위원장을 세워갖고 지금 한동훈 잘라내고 김종혁 잘라내고 배현진 잘라내고 잘 써먹고 있잖아요. 윤리위원장 이퀄 장동혁이에요. 장동혁의 아바타 아닙니까? 근데 윤리위원장을 갖다가 사퇴를 시켜야 된다. 잘라야 된다. 장동혁을 잘라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한동훈을 징계해 놓고 여기는 단순히 징계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퇴출시킨 거예요. 너는 그냥 제명이다 하고 너는 더 이상 국힘의원이 아니야. 근데 제명 잉크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제명 잉크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갑자기 철회를 하라는 거야. 다시 불러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철밥통 세력이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이런 송원석 이런 철밥통 세력이 갑자기 한동훈이 막 예뻐져 갖고 막 예뻐 보여. 사랑스러워. 예뻐 보여. 그래갖고 아니 저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갖다가 저렇게 멋진 애를 갖다가 왜 자른 거야? 다시 불러와야 돼. 이랬까요? 그건 아니겠죠. 약 먹지 않은 이상이야. 그런 거는.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 얘네들은 뭐예요? 한동훈을 다시 한번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 이 결론을 낸 거죠. 왜? 이유는 간단해요. 증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동훈이 그 증거를 보여줬잖아. 그냥 구름대처럼 애건 어른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증거를 갖다 청년들, 학생들 우르르 이 부산에서만 이렇게 모인 거 보면은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시겠죠, 그죠? 아마 서울에서 했어도 못지않게 모였을 거야. 서울에서 했어도. 어디서 하던, 저건 못지않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광주에서 했어도요, 전라도 광주에서 했어도, 이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한동훈 대표님, 광주에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모였는지. 제가 이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모여도. 그러니까 이 힘을 받잖아요. 선거를 갖다가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뭡니까? 국힘 후보는 무조건 안 찍는다거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철밥통은 이제 끝난다. 철밥통 지키는 거 끝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을 다시 한번 불쏘시개로 쓰자. 아, 그러고 버리면 되잖아. 우리가 뭐 언제든지 이 국힘은 꽉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잖아. 아, 근데 장동혁이 좀 미련하게 왜 선거 이후에 자르지 왜 선거 전에 잘라갖고 이 사단을 내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결의를 해서 결의문 채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집단으로 결의해서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는 한동훈을 다시 한번 불쏘시개로 쓰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면 그때 잘라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한동훈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그래. 복귀시켜갖고 아니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바보 만들면 되지. 지가 뭐 복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친한계라는 게 그냥 한 줌 친한계 16명인데 아, 그 정도 우리가 뭐 다수결로 해도 이기고 뭐로 해도 이기고 다 이기는데 뭐 그 정도 못하겠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동훈을 다시 컴백시키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혹시 생각이 다르시면 저하고 생각이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송 키기 전에 속보로 막 뜨는 거 보고 아, 얘네들이 무슨 약을 먹었나? 약 먹지 않은 이상해야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하다가 생각난 게 그게 아니고 결국은 불쏘시개로 다시 한번 쓰자는 거구나. 이 주말에 그 구름대 인파가 너무 탐이 났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이용하자. 한동훈 뭐 항상 불쏘시개로 썼지 한동훈을 제대로 대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쏘시개 전략을 다시 한번 쓰겠다는 그 결의문이었다. 한동훈이 예뻐서 컴백시킨다는 게 아니다. 뭐 한동훈을 뭐 당대표로 세운다든가 한동훈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운다든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뭐야 비상대책위원장은 뭐 굳이 그냥 좀 오바를 하자면 비상대책은 그 뭐야 한 달짜리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서 이용한 적도 있잖아요. 김용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좀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동훈이 또 한 번 이용을 적극적으로 당하는구나. 한동훈 대표는 복당하라고 그러면 얼른 복당하지 않겠어요? 항상 뭐야 그 국힘에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에서 아이 그냥 복당해라. 열심히 선거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 뭐 얼른 가서 또 김재원 손들어주고 만세. 아,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카메라 문제 생겨갖고 노트북 카메라를 좀 써야겠네요. 자동으로 노트북 카메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유세도 한동훈이 쭉 다니면서 김재원 손들어주고 나경원 손들어주고 뭐 이제 그렇게 하겠죠. 또 언제나 그 장면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육천생 한동훈님, 초기 쇼쇼쇼 단계 한동훈이 진짜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씹을던 똥입니다.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단객을 안 올라온 것 보니 저하고 같이 안 했을 때 올린 것 같다. 유치원생도 그런 논리는 노였고 역겨워서 팔짝 뛸 것. 민정 미입상 거라고 당대표 되자 김옥균 프로젝트 앞잡이 노릇하더만 저 자식이 뽑히면 그건 경상도 수준 것. 제가 그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대로 저는 이번에 국힘의 그러니까 6.3 선거의 결과가 15%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지지율이 15%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한동훈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게 없어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해서 15% 밑으로 좀 붙잡아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표 기자님이 선거용이죠.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경님. 이거는 불쏘시개용이에요. 한동훈을 다시 한번 불쏘시개. 김운희님, 한동훈 대통령 될 때까지 응원합니다. 예,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님,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피규령님, 써먹고 버리려고.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소나무님, 윤 어게인 손절.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해서 네 분이 일어난 거죠. 그 철밥통 세력과 이 극우 세력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철밥통 세력이 자기 밥통 지키려고 극우들을 갖다가 지금 밀쳐내는 그런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예, 김영희님, 보궐선거 못 나오게 하려고 꼼수 그리고 비대위원장 아니면 지방선거 독재하려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예, 불쏘시개. 예.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까지는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전국구잖아요. 한동훈의 지지는 전국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구인 사람이 비대위원장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김운희님,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제물로 또,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은경님, 전향길이 길이 날뛰겠네요. 이제 전향길 난리 났겠죠. 예. 쓰러지지 않았나 모르겠어. 혈압으로 쓰러지지 않았나 모르겠어. 아니, 저 자식들이 저렇게 살려놨더니만은 절밥동 세력들이 우리 뒤통수를 쳐? 배신을 해? 전향길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소나무님, 늦어버린 건 아닌지요? 하여간 저것들,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 나서서 만약에 국힘을 지원한다 해도 국힘이 힘들다. 예, 당선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 입장은 뭐죠? 그 중도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중도 입장은 뭡니까? 90% 이상이 국힘을 안 찍는다거든요. 제가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이거. 이 중도가 국힘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9%라고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지금 국힘을 안 찍는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철밥통 세력이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든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영입을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전국 유세장을 갖다가 돌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중도 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초딩으로 간주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90% 이상의 중도 분들이 국힘은 안 찍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동훈이 투입되면은 그러면 그게 90% 사람들이 국힘을 갖다가 찍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중도라는 의미가 중도가 아니죠. 중도를 너무 초딩으로 이거는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선거운동을 해도 안 된다. 이번에는 국힘이 그냥 폭삭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동훈이 과연 유세를 돌아다니고 하면은 국힘을 갖다가 후보들이 다 상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김운희님, 국힘이 미쳐가네요. 끝까지 가서 끝장 봐야지요. 국힘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네. 육천생 한동훈님, 또 불쏘시개, 속된 말로 지랄도 가지가지. 정말 가지가지한다. 진실성이 있다면 장동과 그 호위병 다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천권, 징계권 등 정권을 준다면 쬐끔 고려할 만한 정도. 뭐 정권을 줄리도 않겠지만 정권을 가져도 힘들다. 힘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그냥 국힘이 폭망해서 점점점 쪼그라져 갖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그게 그냥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결단해서 제3외교를 가는 것. 그래서 그거 갖고 대통령 후보 돼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 그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그 길로 가게 할지 그거는 아직 모르죠,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궁금하신 분은 어제 제가 방송한 이렇더라 방송을 보세요. 이렇더라 채널에 들어가 갖고 1시간 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104분이 보고 계셨는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14,000명을 넘질 못했어요. 아직 13,000대에 몰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구독을 좀 눌러주셔갖고 한 550분만 눌러주시면 14,000명이 될 것 같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김형배님,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켜야 결의문이 진정성이 있다. 아니, 복당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총 결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총 결의문을 당대표가 이거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 아니, 의총 전체 배지들이, 배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대표가 만약에 그걸 묵살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 때도 똑같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우겨도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를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탄핵을 갖다가 우리 국힘의 당론으로 결정합시다. 그걸 받아준 게 아니라 뭐예요? 의원들이 물병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직도 국론은 뭐예요? 탄핵 반대예요. 국론은. 그러니까 당론은 탄핵 반대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총에서 이 결의문을 발표했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어쨌든 반 이상의 50%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했고 송은석이 이미 발표를 했고 그 영상이 있어요. 발표한 영상이 떴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속보로 이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한동훈은 지금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윤리위원장을 잘라라. 그 다음에 한동훈을 복귀시켜라. 복당시켜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르고 아마 복당하고 이거는 할 거예요. 결의를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은 이거죠. 한동훈 체제로 과연 만들 거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예. 제가 이거 확실해요. 한동훈을 갖다 복당시키겠다는 이건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거고 그러면 진정성은 뭐냐. 6월 3일 지난 이후에 한동훈을 리더로 세워서 완전히 극우들을 몰아내고 한동훈 체제로 갈 거냐. 근데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3년, 한동훈 대표가 정치하는 그 3년을 지켜본 결과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다.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와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은경님, 한동훈 대표 복당 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골 빠지게 부려먹고 한 대표님 팽시키겠다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신나게 부려먹다가 또 그때 선거에도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막 어금니가 깨지고 어금니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다 그렇게 부려먹다가 6월 3일 끝나면 이제 팽시키겠다는 그겁니다. 김영희님 껍데기 본인 비대위원장 주고 지방선거 책임도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형현이 후속 조치를 보겠다. 한동훈 대표 복당, 이호선 사태, 윤리위 사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후속 조치보다는 여기까지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복당시킬 거고 이호선 자를 거고 이제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불쏘시개로 쓴 다음에 과연 한동훈을 세울 거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정님, 그분들은 잠실 콘서트에 왔던 사람들이 대구, 부산 그대로 몰려가는 거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잠실 콘서트에.
잠실 콘서트에 있으면 4만 명이 4만 명인가요, 그때? 예. 2만 5천 명. 예. 그 4만 명 들어가는데 무대 세우느라고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그대로 부산 이동하고 그대로 대구 이동하고 몰려다닌다는 것이 참 상상력도. 제가 이 극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거 좀 오래전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맨 처음에 그게 1970년대인가요? 북한의 고위직 그때 아마 김일성이 서울을 방문했 잠깐 누가 방문을 했던가 잠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북한 대표단이 방문을 했든지 뭐 했네. 근데 이게 뒷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딱 와갖고 서울에 이제 차들이 엄청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차를 갖다가 서울에 모으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한 거예요. 원래 서울에 차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전국의 차를 갖다가 우리 보여주려고 북한 사람들 보여주려고 전국의 차를 갖다가 이렇게 딱 모아놨다. 그래갖고 그걸 듣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관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건물 띄워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차는 차는 그래도 좀 쉬웠는데 이 건물 이 뭐야 30층, 40층, 50층짜리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갖다가 몇 달 만에 띄워오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2만 5천 명을 갖다가 대구로 몰려갔다가 부산 몰려갔다가 한동안 몰려다니는 데마다 정말 북한 애들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이고, 소나무님, 지랄 쇼하네요. 예, 정말 웃긴다. 육천생 감독님, 윤리위원장이 무신, 장도영 몰아내면 당연히 세트로 물러나는 것이지. 또 속으면 바보당. 축복받은 리치님,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축복받은 리치님, 무조건 한동훈 대표 국회의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우성 졸개들에게 활동을 재개하게 하는 것.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구건 부산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디가 됐건 간에 무조건 한동훈은 배지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뭐 제3의 길을 가더라도 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나무님, 이번 구포 40대 부부들, 남자분들 많이 왔어요. 아니,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뭐 청년을 비롯해 갖고 학생들 김형회님 포항 죽도시장에서 더 합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죽도시장으로 포항으로. 근데 뭐 어디를 가나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전라도 광주를 가도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임말주님 선거용으로 한동훈 대표를 써먹자고 결의라도 했나 미친놈들 첫합동은 아재 이제 꺼져라. 야, 요거 꺼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힘은 일단은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부셔버리고 위원정당 해산해버리고 다시 당을 시작해야 돼. 보수당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 고쳐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석자님, 징계 처리란 말 듣고 분이 안 풀리네요. 불쏘시개로 쓰려고 얄팍한 생각 징글징글. 아이고, 예.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김영일님, 오늘 윤석이 요즘 당 돌아가는 상황 보니 한동훈 출마 못할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죽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님, 삼촌한테 죽도시장 요청합시다. 정말 이 삼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삼촌. 요즘은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종편이나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이 영상 중에 걔네들이 이제 갖다 쓰면 이렇게 그 레퍼런스를 달게 돼 있잖아요. 그 삼촌 TV 그 해갖고 레퍼런스 달린 영상을 꽤 많이 봤거든요. 정말 삼촌, 예, 믿음직스럽습니다. 덩치도 있고 그냥 얍상하지 않고 묵직하게 끝까지 그냥 한동훈을 묵묵히 지원하는 삼촌, 예,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님.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잘 들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육천생 한동훈님, 복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명 자체가 불법인데 한동훈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어정쩡하게 복당하면 한동훈 정치생명 끝날 수 있습니다. 저것들 검은속 뻔히 보이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소나무님, 불쏘시개 우리 노입니다. 예. 한동훈님, 맞아요. 석자님, 분하네요. 헤네시님, 들어오라면 아무 말 없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 돼요.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차관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약속 지키겠다는 거잖아. 다시 국힘에 들어오겠다. 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면 것도 명분이 안 쓰잖아요. 들어오라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복당할 거예요. 소나무님, 조용태, 요놈도 계세요. 아, 요즘 왜 조용태가 약간 좀, 그래요. 예, 한동훈한테 좀 삐졌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축구받은 리치님, 절대 좋아할 일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들어갈 것 같아. 제 바람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갈 거다. 한동훈의 성격상은 그럴 것 같아요. 예. 식장님, 장동혁 잘라야 답이다. 헤네시님, 억벌입니다. 예. 소나무님, 이번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헤네시님, 그 꼴 못 보죠. 올치님,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도 요번에 배치 다루셔야죠. 여러분, 기도 세게 합시다. 저는 꼭 좀 배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네, 배치 달 때가 됐다. 김운희님, 망하게 내버려 둬야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힘은 그냥,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말주님, 송은석이도 인상만 봐도 진실성이 없어 보여서 믿음이 안 감. 이중 성격. 송은석은 그냥 권성동의 아바타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영희님, 공천권은 전두환 짝퉁이 다 해놓고. 한동훈은 선거용으로 써먹으려고. 지금 아니, 이 얘기가 정말 맞는 게,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할 때도 윤석열, 윤석열, 장제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윤석열, 장제원, 그 다음에 이철규, 권성동, 뭐 이런 친구들이 이미 공천을 다 박아놓고 한동훈이 사람을 움직이는 비례 2명인가 바꾼 것밖에 없다. 그게 김무성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이미 공천은 다 그림이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석자님, 이번에 한 대표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산티아고님, 복당하더라도 희망 공천 조건 걸어야죠. 정말 여러 번 말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할런지 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님,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용만 당하고 핑계대서 또 제명 어쩌고저쩌고 이용만 당합니다. 이거 완전 100% 거의 99% 불쏘시개 용입니다. 예, 이용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또다시. 석자님, 장동혁, 송원석은 같은 인간. 예, 육천생 한동훈님, 지금은 윤꼴통 당시 허울뿐인 총선 비대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사죄하고 극우 세력 다 제명하고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 정국민에게 공표해야만 받아들일지 조금 고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극우를 갖다가 제명하는 순간에 국힘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철밥통 세력에 왜 이런 결의문을 갖다가 철밥통 세력을 중심으로 채택했느냐? 간단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밥통은 다 깨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장동혁을 설득했습니다. 나름대로 만나갖고 국외 대표인 이제 장동혁을 설득했는데 안 먹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동혁 때문에 이
장동혁을 대표하는 극우 세력, 새로 들어온 극우 세력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명박 때부터 지켜오던 철밥통을 갖다가 그러면 깨고 우리가 망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중재를 해야겠다. 여러분, 박수영이 뜬금없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수영 아시죠? 부산 남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 북구에 오는 한동훈을 갖다가 내가 마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오늘 뭐 뭐야 8시? 8시인가 8시 반인가부터 뭐 해갖고 전면적인 전쟁 휴전이다. 전쟁을 갖다가 더 이상 하려고 뭐 윤어게인 말도 쓰지 말고 친한동훈 이런 얘기도 쓰지 말고 그런 자극적인 얘기는 무조건 쓰지 말자. 그 뭐 쭉쭉쭉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전초전이죠. 그게 오늘 8시 반에 박수영이 그 얘기를 던져놓고 이제 3시에 그거 똑같은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철밥통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목적은 철밥통을 지키는 게 핵심인데 그동안 극우한테 야 너무 그거 심하다 심하다 너무 오버하지 마 너무 과격해지지 마 얘기했지만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이 철밥통 이제 자기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한테도 야 너 선거 나가지 말고 백의종군 해라 백의종군 하란 얘기를 갖다가 엄청 많이 했어. 응? 그렇게 해갖고 뭐 박수영을 비롯해갖고 약간 여러 사람이 백의종군 해라 백의종군 해라 했지만 한동훈이 가만 보니까 백의종군 할 뜻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는 이 한동훈 세력과 이 극우 세력의 싸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건 누구냐? 우리만 망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극우 쪽에서는 국회의원들 별로 없습니다. 친한동훈계 국회의원 1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건 뭐예요? 철밥통 세력들이 대부분 지금 현직 배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하고 얼마나 내가 투자해갖고 여기를 얻고 내 인생을 얼마였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고 막 본전 생각이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끼리 결집을 해서 휴전을 갖다가 장론으로 채택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 휴전이다. 그리고 뭐야? 휴전을 갖다가 함과 동시에 우리가 선거에서 그나마 좀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 대구에서도 보고 부산에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데려와 갖고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불쏘시개로 무조건 쓰자. 그리고 뭐예요? 국힘 그 철법통 세력 입장에서는 구구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 대안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운 대안은 뭐냐? 한동훈을 다시 복귀시켜 갖고 철밥통 세력을 위해서 불쏘시개로 써서 그나마 몇 석이라도 더 당선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도 동의하지? 동의해야 돼. 왜? 너희가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타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윤리위원장은 분명히 잘려나갈 거고 한동훈은 문이 복당이 될 거고 그러면 한동훈의 역할은 뭐예요? 전국을 돌면서 또 유세를 갖다가 해갖고 국힘을 찍어주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보수 재건을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가만 놔두는 거지. 6월 3일까지는 한동훈이 뭘 떠들지 간에 국힘을 이렇게 바꾸겠어요. 저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무슨 얘기만 해요? 찍어만 주세요. 저희 찍어만 주세요. 저를 갖다가 경북도지사로 찍어만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일단 이제 결론이 나겠죠. 당선된 사람, 뭐 떨어진 사람.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해갖고 다시 장동혁을 갖다가 당대표로 세우고 왜? 지금 무조건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면은 무조건 장동혁이 돼요. 제가 75%가 극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임당원의 75%가. 그러니까 룰을 갖다가 또 이렇게 막 바꿔갖고 장동혁으로 딱 세워갖고 하고 지금 장동혁이 침무하고 극우가 오늘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요. 고성국도 어떻게 절윤을 하냐 하고 방방 뜨지 않고 전향길도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 철법성 세력과 이건 이제 영화를 찍어보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속에 뭐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화 편집자면은 미리 주고받은 거죠. 사인을 갖다가 주고받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결의문 할 테니까 너희들이 꽉 쳐다보는 거야. 6월 3일까지만 쳐다보고 있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너희하고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 한동훈 세운 일은 네버 절대 없어. 우리도 한동훈 너무너무 싫어해.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다시 한번 불쏘시개를 쓰고 다시 한번 버리자. 왜? 한동훈은
국힘에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국힘에 들어와주는 복귀 대신에 너희 선거운동 도와라. 그러면 분명히 한동훈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 한 편 찍자면 시나리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 제가 뭐 같이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걔네들하고 예. 알 수가 없죠. 석자님, 두 번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속으면 사실 두 번은 아니죠. 예. 왜? 이상 비상대책위원회 총선 때 한 번 했었고 대통령 선거 두 번 속았잖아요 이미. 이번에 속으면 이제 세 번째 속는 겁니다. 열정팀이 전환길 신당 창당하라. 절대 창당 안 합니다. 아니 여기 이미 자기가 많은 투자를 해갖고 들어와 갖고 자리를 잡았는데 신당 창당을 왜 합니까? 산티아고님 비대위원장 맡았다가 선거풍을 또 쫓아내려는 심보예요. 그렇게 보여요. 석자님 손이 떨릴 정도로 분합니다. 철밥통들 정말 철밥통들 끈질긴 민들레 뿌리입니다. 민들개 뿌리 안 잘라져요. 소나무님 장동들 중도는 필요 없다더니 이제 와. 이제 힘이 좀 납니다. 한동훈 만만세. 예, 한동훈 만만세. 마이웨이님, 일단 한동훈은 배지 입성하는 게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구에서 살던 부산에 살던 무조건 좀 다르시라. 강태원님, 맞는 말씀.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원님. 마이웨이님, 비대위 노노 배지 들고 입성하고 당권 장악해야 합니다. 소나무님, 배지 27년에 달면 됩니다. 27년, 지금 26년, 27년, 내년 보궐선거 때. 아니, 근데 보궐선거, 물론 내년에도 있는데요. 그리고 28년이 총선이에요. 28년, 우리가 총선 3월에 했던가요? 네, 3월에 했던가, 4월에 했던가. 어쨌든, 총선이 바로입니다. 28년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길을 쓰고 당대표 하려는 게 총선의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장동익이 왜 당대표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번에 되는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결정한다. 2년이니까. 서비경님, 한 대표님, 본인 선거나 제대로 하시라. 정말 맞습니다. 배지 어떻게든 달아주세요, 좀. 예? 대구에서 살던 부산에서 살던 어떻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자님, 반드시 배지 입성이 먼저입니다. 동의합니다. 강태원님, 난생 처음으로 민주당 찍을 건데 국힘은 망해야 정신이 차려야 돼요. 강태원님,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략적인 투표를 꼭 좀 해주시라. 강태원님이 얘기하신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발 좀 전략적인 투표를 좀 해주시라. 전략적 투표는 뭐냐? 국힘 지지율이 이제 딱 뚜껑을 열었을 때 15%를 넘으면 안 된다. 완전 폭망을 시켜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국힘 빼고 그냥 다 찍으세요. 뭐 무소속을 찍던 무소속을 찍던 민주당을 찍던 뭐 무슨 뭐 좌우간 국힘 빼고 다 찍으면 돼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세요. 그 다음은 누굴 찍으라고는 뭐 누굴 찍어도 상관없어. 국힘만 안 찍으면 돼. 예. 그래야 15%로 잡을 수 있다. 왜? 그구들은 국힘 찍을 거 아니야. 강태호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말주님, 국진말 들으면 거꾸로 갑니다. 절대 무슨 말이든 듣지 말고 보궐선거 무소속 나가도 당선되면 배지 꼭 달고 국회로 입성하세요. 그래서 싸우세요. 상식적인 국민들이 다치고 있는데 다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동의합니다. 소나무님 26년 국회 망하고 27년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배지 달고 당대표하고 대통령으로 코스를 딱 정하셨네. 석자님, 비대위원장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엔 싹 다 기권 죽어야 한다는 말이 국힘을 두고 서불경님 말씀이 서불경님 당대표도 사퇴해야지. 소남님 고성국 이정견이 있는 한 한동훈 자리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라떼맘님, 오랜만입니다. 제명 처리하고 수도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라떼님 말씀대로
이게 다시 돌아오게 하자, 복당을 시키라는 의미가 한동훈이 귀엽고 한동훈이 무슨 우리의 리더로 삼자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예. 그를 염두에 꼭 한동훈을 불쏘시개로 쓰자는 거다. 예. 그겁니다. 네, 삽경이 소남님, 예, 애매한 조건으로 돌아가야지 말라는 뜻이요. 예, 육천생 한동훈이 제명 자체가 한동훈에게는 천우신조이고 드넓은 바다로 나가서 제 뜻을 실어 펼 기회인데 저 꼼수는 한동훈과 한동훈 지지자를 동시에 죽이는 독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습니까? 그죠? 한동훈과 국힘이 분리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그 방송을 갖다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분리가 됐잖아요. 제명회담으로서 한동훈은 지금 국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조갑재 선생도 얘기했던 겁니다. 한동훈과 국힘은 분리가 돼야 된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정말 천우신조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됐는데 다시 거기를 갖다가 들어간다?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나무님, 6.3 끝나면 또 버릴 겁니다. 인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성님, 사부경님, 어다르고 아다르 듣기 거부가네요. 한 대표님이 뭘 못한다는 말같이 들리네요. 열정님이 장동혁 선거 후 다시 구구 표결에서 당대표 복귀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장해찬 얘기를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 정희님, 신영주에서 해피마켓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임말주님, 만약에 그분들한테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하듯이 하려고 해봐. 그렇게 할 인간도 없으면서 시기 질투만 그만해라. 사필경님, 원상님, 당보다 본인을 위한 길에 집중하라고요. 김보경님, 감히 누구를 불쏘시개로 미친 것들 두고 보거라. 피눈물 흐른다. 정말 한번 쌍코피 한번 내보자. 쌍코피 내는 방법은 뭐냐? 지지율 15% 밑으로 잡는 거다. 국힘을 쌍코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성님, 한 대표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임말전님, 조영태도 얍삽이 생각이 없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어요. 아는님, 장동영 나가면 들어가야죠. 국힘은 폭삭 망해야 합니다. 열정님, 복당해도 공천 안 주고 전국으로 돌릴 것 같아요. 뺑뺑이 불쏘시개로 쓴다. 오두막님, 주원 정치하는 모습 보기 위해서 끝까지 지지하겠지만 복당하면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저도 복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TV님, 인천계양 공천 줄 수도 있지. 무조건 떨어진다. 인천계양은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가도 무조건 민주당이 된다. 아는이님, 조영태는 한동훈 팬들도 도와줬잖아. 너가 못해서 그렇지. 좁쌀영광 같으니 저런 소가리 정치한다고 요새 조용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김은희님, 괘씸하지만 한동훈이 잘 알아서 할 거예요. 한동훈을 믿읍시다. 임말주님, 박수영도 이중인격자임. 저는 박수영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동의합니다. 안은희님, 박수영 나쁜 놈. 다음에는 없다. 휴전 좋아하네. 너가 싸움 붙였지. 한동훈, 한 대표님이 싸움 걸었나. 소나무님, 박수영 이철규 떨거지들 이자들이 골 때리는 힘인데 정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골 때려요. 정말. 페이스북에 그것도 전문으로 올렸어. 그래갖고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박수영 정말 골 때리더라고. 사펠기 형님, 한 대표, 내일 전화 인터뷰 있네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임말주님, 니들 안 망하려고 누굴 이용하고 사냐? 천벌 받을 놈들. 양희님, 이재mon이 국힘에선 박수영이 최고 권력이네요. 예, 소나무님, 고성국 한길이 장동 쎄쎄했나 보네. 이은경님, 이미 계획 세우고 고 전환길과 고성국하고 짜고 하는 짓이네요. 한 대표님 또다시 이용당하는 건가요? 제발 이번에는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은희님, 한 대표님도 돌아오라면 보궐선거주는 약속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은성님, 한 대표님 바보 아닙니다. 이은경님, 복당시키고 대구, 부산 안 보내고 험지 보내는 수작질인 것도 같네요. 이인 말린 철밥통들은 당의 저염이 도움이 안 되니까 지지자, 국민들이 떨어지게 표를 안 찍어줘 집구석으로 갑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 생각은 어차피 망한 거 한동훈 내서 좋은 건지고 책임 한동훈에게 온팡 씌워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게 하지. 총선 때도 그 지랄이었는데 이번에는 불 보듯 뻔한 것. 다시 불쏘시개로 이용당하거나 다시 끝장이면 저는 정치 관심 거둘랍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정치. 소나무님, 한동훈님 대통령 만들 때까지 도와주세요. 와, 한동훈님 붙잡잖아요. 소나무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정말 댓글을 갖다 많이 써주셔갖고 감사합니다. 그 읽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썸네일에 또 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세훈 얘기인데 오세훈이 그 국힘에 왜 경선 하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뭐 서울시장 뭐 출마하겠다 이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배수친 오세훈의 기싸움 어제 오후 6시 공천 마감 시한 밤 10시 그러니까 6시까지 오세훈이 신청을 안 하니까 공천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4시간을 연장까지 해줬단 말이야. 연장까지 해줬어. 밤 10시까지 서류를 내라. 그랬는데도 안 냈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밤 10시까지.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긴급의총이 열렸고 그 긴급의총을 갖다가 오세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국힘의총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면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오세훈을 갖다가 어떻게 좀 단독권총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 관심이 오세훈한테 간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쏠렸다. 지금 오세훈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입니다. 이 전국구 한동훈을 갖다가 불쏘시개로 써갖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복당이다.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이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자, 언론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모델로 가는 거 아니냐? 오세훈은 지금 원희룡 모델로 왜?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아닙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이름으로는 도저히 제주지사, 이거 제주도 얘기니까, 제주지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희룡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해요.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됐어.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민주당을 누르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눌렀어. 51대 40이야. 이게 뭐 11%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는 압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세훈은 뭡니까? 그래도 눈치는 백단이잖아요. 오세훈이. 야, 여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번에는 국힘 갖고는 안 된다. 이 간판을 갈아쳐야 된다. 국힘은 무조건 사람들이 안 찍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국힘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무소속 출마하는 게 내가 서울시장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지금 이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고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아예 그냥 이거를 갖다가 찍어갖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지금 선거의 분위기는 지금 이 오세훈이 정확히 지금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국힘 후보 무조건 안 찍는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세훈조차 현직 시장인 오세훈조차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훨씬 당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국힘의 배지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면 한동훈을 불세식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우리가 해결책이다. 그렇게 해서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의문 이렇게 절윤하고 그리고 한동훈 징계 처리하고 복당시켜라. 이거를 갖다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한동훈 같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살아남기 참 어려운 한국의 정치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트럼프 얘기하고 또 이란 전쟁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오늘 벌써 1시간이 지나갔고 방송이 그렇게 해서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전쟁이라는 게 뭐 내일도 끝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2일에서 3월 9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 없었고요. 슈퍼챗 후원도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김성건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한 게 특별히 지금 멤버십에 대해서 제가 이게 차별해 갖고 뭐를 갖다 이게 메리트를 드리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성근님. 네. 오늘 월요일 여러분께서 한 주간 힘차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가 이제 완전 시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계속되리라 생각. 오늘도 사실 좀 뜻밖의 상황이죠. 한동훈을 불쏘시개로 있어야겠다. 해서 한동훈을 다시 복당시켜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열받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2030년이잖아요. 2030년 22대 대통령은 한동훈이 돼야 된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동훈을 적극 지원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한동훈을 지지합시다.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화요일에도 어,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한통령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님. 한 대표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아이 퇴근해서 저녁 주렵니다. 아이고,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예, 참 좋은 어머니시네요. 열정님, 감사합니다. 한 육천생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그구들이 조용한 게 기가 죽어서가 아니라 음흉한 속내 들릴까 봐일 겁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철밥통 세력이 이렇게 나오는 뭐 결의문 채택하기까지는 분명히 사전에 주고받은 합의가 있다. 그 합의가 어느 쪽이라고요? 극우 쪽하고 사전에 주고받은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극우들은 쉽게 얘기하면 6월 3일까지 그냥 입 처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우들은 이제 그 이후를 준비하겠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철밥통 세력들은 한동훈을 불쏘시개로 싸고 정신없이 뺑뺑뺑 돌리면서 막 이제 자기네 뭐 뭐요 똘마니들 여기 심고 군수로 심고 뭐 어디 구청장 심고 막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그걸 하겠죠. 사실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 지역에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군수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총선할 때 이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이 뭐냐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 구에서 나온 군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 심기에 바쁘겠죠. 너무 너무 빤하게 보이는 수입니다.